잠깐만 오늘 엠모스 피하기 전에 이거는 오늘 오시는 핵심 멤버들한테는 요 얘기는 좀 해드리고 가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와서 잠깐 빼놨어요. 매번 강의 시간에 하는 얘기고 여러분들이 어떤 미팅에 가서도 프로그램 소개라던가 힐리, 미세전류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랑 미팅 하시는 분들은 매번 듣는 얘기긴 한데 지금 이 자리는 저랑 미팅을 또 자주 안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제가 따로 이렇게 빼놨거든요. 예, 좀 참고하시면 좋을 내용들이라서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한 번만 다시 볼게요. 힐리나 맥힐리는 이 세포에 영향을 주는 주파수 파동이 나오는 기계고요. 세포에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자체적으로 생체 전기를 만들어냅니다. 생체 전기 만들어내는 능력들이 막 태어났을 때는 꽤 높은 수준을 보유하고 있지만 나이가 점점 들면서 이 생체 전기 능력도 떨어지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이 생체 전기력이 떨어졌을 때 세포의 재생력이 좀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 대사가 좀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 전체적인 시스템들이 좀 느려지거나 좀 약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겪는 게 생체 전기력이 떨어져요 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미세전류를 흘려보냈을 때 미세전류를 몸에 흘려보냈을 때 보통은 ATP라고 하는 에너지가 500% 이상 충전되기도 하고 생체 전기가 충전되기도 하고 충전된 에너지 덕분에 단백질 합성이 늘어나면서 이런 아미노산 같은 이 생체를 돌리는 아주 중요한 성분들의 운반력이 좋아지면서 전체적인 컨디션이 좋아지더라. 질병이 점점 개선되더라. 이게 미세전류의 전반적인 효과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마커스 슈미케 박사님 강의를 제가 리뷰를 했는데 마커스 슈미케 박사님이 강의식으로 한 게 아니고 자유롭게 약간 의식의 흐름대로 막 스피치처럼 막 하셨는데 그분의 말에서 반복적으로 이해시키고 싶었던 얘기들이 많았어요. 그게 뭐냐면은 정보 영역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이분이 집중해서 그 온라인 세미나 내내 하이웨이브 얘기했다가도 정보 영역 얘기하고 힐리를 코일로 쓸 때 유선으로 쓸 때 하이웨이브로 쓸 때 차별점을 얘기하면서 또 정보 영역 얘기하고 사실은 이 얘기를 정말 많이 이해시키고 싶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를 얼마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지하고 있을까? 그러니까 공부식으로 막 외우는 게 아니고요. 근데 이제 감각적으로 알고 계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넣어놨어요. 이번 새롭게 나온 브로셔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새로 만든 게 아니고 새롭게 책자 받으셨나요? 거기에 새롭게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정보 영역이라는 건 여기 써 있지만 제가 맨날 똑같이 얘기하는 건 우리 몸이 보이는 고깃덩어리 물질 상태의 몸이 있고 이 몸을 중심으로 층층이 무지개떡처럼 전자기장이라고 하는 헤르츠로 표현할 수 있는 장이라고 하는 혹은 누군가는 오라라고 하는 그런 기의 층들이 이렇게 층층이 우리 몸을 싸고 있어요. 그래서 보이는 몸과 보이지 않는 몸인데 어떤 분들은 이런 표현해요. 리얼 바디. 진짜 몸은 이 겉에 있는 에너지체가 진짜 몸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혹시 이게 이제 순서가 다르긴 한데 거푸집 이게 뭔지 아시죠? 거푸집. 이렇게 모양 틀에 우리가 석고 같은 거 쭉 짜서 넣으면 거푸집 빼면 안에 이제 모양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거 모양을 만든 거 사실은 이 모양을 만든 주체는 이 거푸집이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 거푸집이 에너지체의 이 층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예전에 이제 여기는 넣지 않았지만 그 기를 이렇게 찍는 사진기가 있어. 그 사진기로 찍으면 사람을 딱 찍으면 이렇게 오라처럼 띵띵띵띵띵띵 이런 걸 찍을 수 있는 사진기가 있거든요. 과학적으로. 거기서 나뭇잎을 찍거나 도마뱀 같은 동물들을 찍어요. 아이고, 네. 넘어가도 괜찮은데, 예, 도마뱀을 찍어요. 그래서 나뭇잎을 이렇게 찍잖아요. 그러면 그 사진기를 찍으면 이 주변으로 뿅뿅뿅뿅뿅뿅 빛 같은 이렇게 에너지체를 찍을 수 있는 사진기가 이미 기술적으로 있어요. 근데 우리 도마뱀 잘 아시죠? 도마뱀이 이렇게 있는데 꼬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다리 이렇게 있고. 도마뱀 꼬리 자를 수 있는 거 아시죠? 꼬리를 잘라요? 그러니까 이 생체가 이렇게 있을 때 사진을 찍어도 이렇게 도마뱀 몸을 중심으로 이렇게 에너지체가 보이는데 꼬리를 딱 잘라. 그래가지고 이 안에 꼬리가 없어. 우리 눈에 보이는 신체는 여기 잘려있는 여기까지죠? 사진 찍잖아요? 그럼 꼬리가 있었던 것처럼
에너지체가 이렇게 존재해요. 그래서 실제 다시 얘기, 리얼 바디는 요 에너지체를 리얼 바디라고 하고요. 이 에너지체에서 신체에 계속해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가끔 그런 분 이제 환상통 있는 분도 있죠. 다리 없는데 발가락 가려운 거 있잖아요. 예. 그거는 신경의 오류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리얼 바디의 영향이기도 해요. 그래서 다시 얘기지만 그 마커스 슈미케 박사가 이 힐리와 맥힐리의 핵심적인 기술이 뭐가 있냐? 그럼 정보라고 얘기하거든요. 정보. 그래서 이거예요. 자, 우리의 몸은 육체로만 되어 있지 않아요. 육체를 싸고 있는 에너지체가 있는데요. 그게 제가 감정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감정. 몸에 가까울수록 몸을 타격하는 스트레스성 감정들,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감각할 수 있는 감정들, 화나는 거, 슬픈 거, 미운 거, 아니면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사랑하는 거, 이런 게 이 몸에 가까이 있고요. 점점점 멀어질수록 좀 형이상학적, 약간 그런 감정체들로 우주와 연결되어 있는데 그걸 정신이라고 하죠. 그리고 영혼이라는 건 내가 감각할 수 없지만 저 우주랑 연결되어 있는 굉장히 오랫동안 쌓여있는 나만의 정보들, 그동안에 쌓아왔던 나의 감정들, 그동안에 내가 겪었던 못던 사건, 사고들, 혹은 그 사건, 사고들이 현생 내가 태어났을 때뿐만 아니라 과거로부터 누적되어 있는 거. 그래서 그걸 누군가는 전생이라고 표현하지만 여러분께 거기까지 얘기하면 또 종교적으로 부딪힌다고 하면 이렇게도 표현할게요. 유전 정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내 조상들이 수천 년 동안 쌓아왔던 그 수없이 많은 기억들은 도대체 어디 있을까? 다 여러분 몸에 있어요. 근데 내 몸 어디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영혼의 그 시그널에 그 다 정보가 저장돼 있어요. 그래서 가끔은 그 정보에서 끌어다가 내가 쓸 때가 있죠. 오늘은 또 재밌는 얘기 하는 날이니까 꿈으로 조상님이 나와서 로또 번호 알려준 적 있잖아요. 그런 얘기 있죠. 꿈에서 조상님이 나와가지고 약간 예지몽처럼, 그쵸? 뭐 해준, 그냥 이거는 일상에서 그런 겪는 거 꽤 있잖아요. 야, 간밤에 니네 엄마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진짜 야, 큰일 날 뻔했어. 뭐 이런 일 있잖아요. 자, 그게 뭐냐면요. 나를 싸고 있는 에너지 체중에 조상들로부터 쌓여있는 수없이 많은 지혜와 정보들이 언제 발현되냐면요. 내 의식이 딱 떨어졌을 때, 잠잘 때, 혹은 명상할 때, 혹은 뭐 그런 거 최면할 때, 이럴 때 그게 딱 시그널이 딱 잡히는 거예요. 내 의식이 그거를 맡고 있고 내 생각으로 다 맡고 있거든요. 근데 내 생각이 이렇게 흐려질 때, 흐려져서 완전히 제로같이 될 때 그 수없이 많은 정보를 얻어갈 수 있는 딱 수준이 되거든요. 그때 그런 정보들을 끌어다가 쓸 수 있다. 그게 요런 체예요. 그걸 표로 만든 게 이거예요. 그래서 마크 슈미케가 그 강의에서 얘기한 무슨 차원, 4차원, 5차원, 6차원 이 얘기가 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어느 필드냐면 1차, 2차, 3차, 4차 요 필드가 뭐냐면 매터, 물질의 세계. 그래서 뭐 만져지는 신체의 세계. 이렇게 비주얼 월드인가 보이는 세계라고 하죠. 보이는 세계. 그리고 여기 5차, 6차원이 에너제틱 컨트롤 레벨. 지지지지지 가 있잖아요. 아까 얘기처럼 여기 이렇게 만져지는 이게 약간 이렇게 뭐랄까 손으로 이렇게 만져질 수도 있는 감각적으로 이런 정기적 층들이 있고요. 요 위로 올라가면 제가 조상들로부터 가져올 수도 있는 정보, 그게 인포메이션 필드예요. 인포메이션 필드. 그래서 제가 저번에 별 얘기도 했는데 달로 인해서 뭐 태양으로 인해서 금성으로 인해서 내가 영향을 계속 받는 딱 태어나는 순간에 태양이 어디 있고 달이 어디 있고 금성이 어디 있고 그때 그 정보도 다 나의 인포메이션 필드에 존재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끌어다 쓰는 거죠. 자, 우리 저기 대표님은 타로를 하고 계세요. 타로를, 그쵸? 공부도 하셨고, 그쵸? 타로는 어디에 접속해서 끌어내는 거예요? 인포메이션 필드를 끌어내는 거예요. 뭘 검사하지 않잖아요. 그쵸? 그냥 그 사람한테 물어보잖아요. 근데 그 사람 의식한테 물어보는 거 아니죠. 무의식한테 물어보죠. 무의식은 이 사람은 나는 잘 모르는데 다 답을 알고 있어요. 그 답을 타로로 인해서 그냥 소통하는 방법으로 이미지를 쓰는 거예요. 그게 인포메이션 필드를 활용하는 방식이에요. 직관을 따라라. 그 인포메이션 필드를 쓰라는 얘기인 거예요.
직관을 쓰려면 이성을 낮춰야 돼요. 그래서 머리 쓰지 말고 가슴 따라가서 하는 게 인포메이션 필드를 쓰는 거죠. 그럼 그 다음 단계, 9단계, 10단계, 11단계, 12단계 여기는 어디 무슨 영역이라고요? 신의 영역. 그래서 우리 인간이 도무지 도달할 수 없는, 알 수 없지만 신이 계획한 대로, 하느님이 계획한 대로, 혹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어떤 전지전능한 어떤 존재가 계획한 대로, 우주가 계획한 대로 우리의 모든 에너지 필드는 그 흐름을 같이 한다. 싱크되어 있다. 요게 마커스 슈미케가 그렇게 그토록 모든 스피치에서 설명하려고 했고, 이 모든 것들은 단순히 무슨 종교적인 어떤 이런 주장이 아니고요. 뭐 이런 유명한 양자의학적인 과학자들과 함께 계속 입증하려고 했고, 또 다양한 방식으로 입증했던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힐리와 맥킬리는 이런 정보장을 활용해서 쓰는 기계이다. 그래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힐리를 어떻게 쓰느냐, 유선으로 쓰느냐, 코일로 쓰느냐, 하이웨브로 쓰느냐, 어떻게 쓰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제가 막 표로 만들고 했지만, 좀 여러분들이 계속 얘기지만 설명 듣고 외우는 방식이 아니고 이미지로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서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사람의 매터, 그러니까 물질적 신체가 있죠. 여기에 직접적으로 타격하는 건 유선을 쓰는 게 좋아요. 그래서 미세 전류를 유선으로 써서 직접 자극하는 거에 대한 설명도 지난 온라인 세미나에서 했어요.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가서 아까 보이지 않는 몸이지만 리얼 바디, 내 몸에 이렇게 싸고 있는 거푸집 같은 그 에너지는 사실 코일 같은 것들로 접속하기가 좋다. 코일은 전체적인 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코일 쓰면 좀 좋을 만한 대표적인 프로그램을 차크라 같은 걸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마커스 슈미케가 설명했냐면은 구름다리, 다리라고 표현했어요. 이 밖에 있는 거푸집 같은 리얼 바디와 보이는 몸의 연결고리의 다리가 이 에너지, 이 정기적 에너지야 이러면서 그걸 코일을 쓰면 좋아요 라는 얘기를 했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럼 이 위에 아까 얘기처럼 인포메이션 필드는 우리가 뭘로 활용해요? 블루 어플로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필드에 나가서 저는 어디가 아프고 막 분석해주고, 그러면 저는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했을 때 제가 핑크와 블루를 동시에 쓰셔야 해요. 사람이 있는데 사람이 블루로 인해서 인포메이션에서 교정할 많은 수없이 많은 누적되어 있는 독소 정보들을 해체하고 정화하면서 그것 때문에 이뤄진 몸의 문제들, 염증이 생겨요. 장기가 뭔가 잘 안 움직여요. 순환이 안 돼요. 뭐 어쩌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독소가 배출이 안 돼. 이런 것들이 같이 동시에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핑크에 되도록이면 유선을 쓰세요. 되도록이면 블루를 동시에 쓰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이웨이브 같은 경우는 여기에 전체적인 굉장히 큰 넓은 범위를 해결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그래서 하이웨이브를 되도록이면 많이 쓰시되, 다만 조금 선별해서 써야 되는 프로그램이 좀 있다. 요게 지난 마커스 슈미케 강의의 주요 골자였어요.